안녕하세요. 나노스토리입니다. 이번에 강철비2가 개봉했죠. 지난 2017년 개봉해 44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던 강철비1의 후속작인데요. 과연 내 돈 내고 볼만한 영화일까요? 강철비1을 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목만 같을 뿐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영화라고 보면 돼요. 정우성과 곽도원, 주연 배우는 똑같은데 배우들의 역할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강철비1에서 북한 특수부 요원으로 출연했던 정우성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을 맡았고, 강철비1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맡았던 곽도원이 이번에는 북한 호위 총국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철비2는 어떤 영화일까? 정상회담이라는 부제답게 한국과 북한, 미국의 대통령이 모여 정상회담을 하다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발생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실 정치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영화 속 인물을 보다 보면 누구를 생각하며 만든 건지 느낌이 딱 오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는 스무트는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들죠. And politics is show business. 영화의 감상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정치를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고, 하나는 잠수함 액션입니다. 영화 초반부는 정치 드라마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제가 국제 정치를 세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현실 정치를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많고, 양우석 감독이 정우성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릴 것 같네요. 정치 풍자와 관련된 부분은 보시는 분들의 자유로운 평가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전반부의 정치 드라마는 늘어지는 편입니다. 영화는 정상회담 이후부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워밍업을 좀 오래 하는 느낌입니다. 영화는 인물들이 잠수함에 올라타면서부터 재미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잠수함 액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한국 영화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제가 잠수함 관련해서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영화 속 상황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화만 놓고 본다면 현실감이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디테일한 부분이 잘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에서는 악취가 나기 쉽다든지, 구명정의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제가 마치 실제로 잠수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잠수함 전투도 꽤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감독이 밀리터리 덕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화에서 영화의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나 비행기, 잠수함 같은 것들이 현실의 물리 법칙을 파괴하며 휙휙 움직이죠. 그런데 강철비2에서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잠수함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잠수함은 실제로 저렇게 전투하는구나, 대리 체험하는 만족감을 줍니다. 생생한 현실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영화 속 상황이 마치 내 눈앞에 펼쳐진 듯 감정이입하게 되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도 아닙니다. 등장인물의 대사나 영화의 분위기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설명이 많아서 좀 줄여도 좋다고 느껴질 만큼 저처럼 아무런 군사 지식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수함을 주요한 소재로 활용한 건 꽤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잠수함 내부와 외부 두 가지 공간에서 모두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부에서는 잠수함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폐쇄된 공간에서 도망칠 곳 없는 사륙전이 벌어지고, 외부에서는 잠수함을 격침시키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 드넓은 심해 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내부와 외부 두 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영화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온 공격 때문에 내부에서는 적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든가,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내부에서 벌어진 싸움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식입니다. 잠수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모아 정말 영리하게 잘 써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부의 상황만 다뤘다면 뭔가 답답한 장면만 계속 이어졌을 거고, 외부의 상황만 다뤘다면 눈앞에서 치고박는 역동적인 타격감이 부족했겠죠. 전체적으로 잠수함 액션은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곽도원과 신정근 배우였어요. 사실 이 영화는 잠수함 액션은 매우 디테일하게 살아있지만 인물 관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합니다. 현실 정치를 풍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곽도원이나 류수영처럼 영화에서 창조한 인물들은 배경 설명이 거의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감정씬이 몇 개 있는데 곽도원의 경우에는 연기력 하나로 스토리의 구멍을 덮습니다. 눈빛과 대사톤 두 개만으로 관객들을 설득시킵니다. 배우의 이런 연기를 보고 있으면 참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신정근 배우는 사실상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중 하나입니다. 영화 후반부를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인데 정우성, 곽도원 같은 스타 배우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뽐냅니다. 신정근은 냉정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면서 그 와중에 넘치지 않을 만큼 감정 표현도 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자칫 밋밋해지거나 아니면 생뚱맞게 감정을 폭발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신정근 배우가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냥 반쯤 우스갯소리인데 솔직히 얼굴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렇죠.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그런 느낌. 많이 봐왔던 배우지만 이번에 다시 발견한 배우 같아요. 만약 신정근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감정을 폭발시키는 곽도원을 휩쓸려 영화 자체가 한쪽으로 확 쏠렸을 것 같아요. 악역만 기억에 남고 영화의 메시지는 흐릿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정근 배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봐요. 강철비2는 신정근의 영화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강철비2는 영화 초반부의 정치 드라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평가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잠수함 액션만큼은 꽤 볼만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나노스토리였습니다. 대통령 안녕. 한경재입니다.